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2024년 구정까지 지나며 완전한 새해를 맞은 현재 올 2024년에 멋진 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해외 유명 운동 유튜버인 제레미 에스이어는 2024년 영리하게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부위별로 좋은 운동과 운동 빈도, 운동 무게, 세트 수, 세트당 횟수, 림매스업 칼로리, 단백질량 등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가져와 소개했으니 작년까지 근육 발달이 미비했던 분들은 소개해드릴 내용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별로 어떤 운동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운동 생리학 박사인 마이크 이스라엘 텔의 의견입니다. 그는 한 부위 운동에 너무 많은 종류의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으며 일주일에 근육 부위별로 2개에서 4개의 운동을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부위별 추천 운동은 대부분의 헬스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가장 베이직한 운동들을 추천했습니다. 가슴은 플랫 벤치에서의 덤벨이나 바벨 프레스 한 종류, 인클라인 벤치에서 덤벨이나 바벨 프레스 한 종류, 마지막은 플라이 한 종류를 추천합니다. 등은 풀업, 로우, 데드리프트를 추천했고 팔을 완전히 편 후에 진행하는 컬들을 추천하며 특히 케이블에서 팔을 몸보다 뒤로 뺀 상태로 이두를 완전히 스트레치 시켜서 컬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인클라인 벤치에서 팔을 늘어뜨려 덤벨 컬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삼두 경우는 최소한 3가지의 움직임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머리 위로 팔을 올려서 진행하는 오버헤드 익스텐션 종류의 운동 한 가지, 팔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케이블 푸시다운 같은 운동 한 가지, 마지막으로 프레스 종류로 팔을 미는 방식의 삼두 운동까지 총 3가지의 다른 움직임을 넣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깨는 전면의 경우는 가슴 운동으로도 충분히 강화되기 때문에 측면 어깨 운동들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며 덤벨 레터럴 레이즈나 업라이트 로우, 케이블 레터럴 로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면 대퇴는 스쿼트, 레그 프레스, 핵 스쿼트, 레그 익스텐션을, 햄스트링은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라잉 레그 컬, 시티드 레그 컬 이렇게 3가지를 추천하며 힙은 런지, 힙 스러스트, 다리를 넓게 벌린 와이드 스쿼트를 깊게 앉는 동작까지 3가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 종류는 관절의 통증이나 자극이 너무 없는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는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으며 꾸준하게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운동들을 얼마나 많은 세트를 해야 하나입니다. 이것은 근성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브래드 쇼엔펠드 박사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는 부위별로 일주일에 적절한 운동 세트는 10에서 20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부위를 일주일에 2회를 한다고 해서 더 좋을 건 없지만 만약 10세트 이상의 운동을 한다면 2번에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슴 운동을 일주일에 16세트를 한다면 월요일 8세트, 목요일 8세트 하는 방식을 추천하며 운동의 분할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상체 하루, 하체 하루, 하루 휴식, 상체 하루, 하체 하루, 이틀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가슴과 등 어깨 운동을 하고 화요일은 전면 위주의 하체, 수요일은 휴식, 목요일은 가슴 등 어깨를 월요일에 하지 않은 운동으로 해주며 금요일은 힙이나 햄스트링 등 후면 위주의 하체를 해주고 토일은 휴식을 취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을 얼마나 무겁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플러트킨이라는 연구원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는 3에서 5회의 고중량의 무게를 하게 되면 세트 수를 더 증가시켜야 하며 관절의 마모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15회 이상의 너무 가벼운 무게를 하게 되면 실패 지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8주 동안 운동 무게를 올리는 그룹과 같은 무게를 운동 횟수를 늘리는 그룹으로 나누어 어느 그룹이 근성장이 더 많았나 테스트한 결과 두 그룹의 근성장은 큰 차이가 없었기에 관절의 안정성과 정확한 실패 지점까지 판단하기 편한 한 세트당 5에서 15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패 지점입니다. 한 세트에 근육이 완전히 지치게 실패 지점까지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할 경우 근육의 피로감으로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실패 지점과 근성장에 대해 연구한 조시 펠란드에게 문의했습니다. 조시는 실패 지점보다 5개 적은 횟수에서 근육은 적정 운동량의 75%가 달성된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한 개씩 더할 때마다 5%씩 적정 운동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따라서 한 세트에 최소한 실패 지점보다 5개 적은 횟수까지는 반드시 채워야 하며 처음부터 완전 실패 지점까지 운동하면 뒤 운동에서 피로 회복이 안 될 수 있으니 3세트를 한다면 처음 1, 2세트는 실패 지점보다 2개에서 3개 적은 지점에서 멈추고 마지막 세트에 완전 실패 지점까지 운동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적인 경향이며 운동 경력과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시는 많은 세트를 해서 마지막에 실패 지점까지 하는 것보다는 더 적은 세트로 실패 지점까지 운동해서 근육의 회복력을 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성장을 위한 영양분 섭취입니다. 이것은 WMBF 프로이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에릭 헬름스에게 문의했으며 그는 최대한 지방 없이 근육만을 늘리는 림메스업을 위해서는 본인의 하루 유지 칼로리에 얼만큼의 칼로리를 더 먹는 것이 좋은지를 상황별로 제시했습니다. 근육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운동 초보자의 경우 가장 많은 칼로리를 추가로 먹는 것을 추천하며 한 달에 현재 체중보다 2% 정도만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유지 칼로리보다 하루에 300에서 500을 더 먹는 것이 좋으며 운동 중급자는 한 달에 1% 정도 체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200에서 300칼로리를, 숙련자의 경우는 한 달에 0.5%의 체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100에서 200칼로리만 추가해서 먹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이것은 이쪽 분야에서 30년 넘게 성공을 거둔 세계 최고의 영양 전문가라는 아란 아르곤에게 문의했으며 그는 근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은 체중 1kg당 1.6에서 2.2g이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체중이 100kg이라면 하루에 160에서 22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연구 결과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을 매 식사마다 다른 양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같은 양으로 섭취했을 때 근육의 사이즈와 힘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성장을 위해서는 하루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최소 3회 이상을 나누어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단백질 급원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섭취해 적절한 콜레스테롤 섭취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전구체로 사용되기에 한 실험에서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계란 흰자로 먹는 것보다 노른자까지 모두 합쳐서 섭취한 그룹에서 더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근성장 방법이니 지금 수행하는 본인의 방식과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적용해보시고 2024년에는 더욱 멋진 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